필러 시술 후에 부작용이 발생하는데 이것에 대한 치료 알고리즘에 대한 논문이고요. 2014년도에 한국의 성형외과 선생님들이 발간하신 것이고, 주로 이제 상처 치료 과정에 의거한 그런 고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필러 시술을 하게 되면 그 결과가 매우 좋은데, 주로 이제 그 소프트 티슈 오그멘테이션용으로 필러가 도입이 되어서 아주 흔히 사용하는 시술이 되었고요. 필러를 사용하면 굉장히 만족도가 높습니다. 그런데 필러를 많이 사용할수록 부작용의 빈도도 역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러 시술 후에는 초기 혹은 후기의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고, 또 경미한 부작용과 심한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은 이분들의 경험과 기존에 저술된 어떤 아티클들을 종합해서 치료를 하는 이제 알고리즘을 구성하는데, 이 치료 알고리즘이 이제 주로 이제 조직의 재생 그리고 힐링에 대한 메커니즘과 관련돼서 이렇게 조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술을 하고 나서 그 어떤 부작용이 생기면, 흔치는 않지만 부작용이 생기면 그것의 치료에 대해서 굉장히 친밀하게 생각을 하는 것이, 친밀하게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의 필러라는 것은 약 한 1893년에 오토로거스 펫이 제일 처음으로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20세기에 와서는 액상 파라핀, 지금 말하면 초 같은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비엔나 등에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작용들을 초래하게 되었고요. 그 후에는 이제 리퀴드한 그 실리콘이 1940년도에 일본이라든가 스위스 등에 많이 사용되었고, 그 1960년도 때에는 그 마이크로 드랍 인젝션 테크닉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서 부작용을 조금 줄이고 싶은 그런 것이 이제 도입이 되었고, 매우 많이 퍼진 그런 시술법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1981년에 그 소 콜라겐에서 만든 그 자이덤 같은 그런 필러가 나와서 FDA 승인을 받았고요. 그래서 자이덤, 자이플라스트 이런 것들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 후에 2003년도에는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히알루론산 필러인 레스틀렌이 역시 FDA 승인을 받았고, 그 이후에도 FDA는 많은 필러들을 이제 승인을 했습니다. 특히 그 미용 목적으로 승인을 했는데, 이것은 주로 유럽 지역에서 많은 승인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필러들이 이제 발달됨으로써 우리가 부작용을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많은 부작용들이 오히려 많이 보고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필러를 만들었을 때 이것이 아주 좋은 이상적인 필러가 되려면 당연히 안전성도 있고 효과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희망사항을 나열해 보면, 안전하고 생체 적합하면서 감염이 잘 안 되면서 주변 조직에 잘 정착을 하고, 그리고 주름이라든가 우리 몸의 바디 컨투어를 유지할 수가 있으면서 포린 바디 리액션은 최소화하고 그라뉴로마 포메이션도 최소화하는 이런 물질이 있으면 참 좋겠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물질은 암을 일으키지도 않고 변형을 일으키지도 않으면서 알레르기도 일으키지 않는 이런 것일수록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리테스트라고 해서 알러지 테스트 같은 것이죠. 주로 이제 콜라겐에서 이루어지는데, 이런 것도 하지 않으면 더 좋고, 통증도 없고 비싸지도 않고, 심지어 우리가 룸 템퍼러처를 해서
일반적인 실온에서도 유지될 수 있고, 그리고 또 잘 제거도 되고, 이러면은 참 좋겠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아이디어란 필러는 발명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계속 이러한 기준에 맞추는 그런 필러들을 우리가 찾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필러의 카테고리를 보면 주로 세 가지 카테고리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째가 이제 자연적인 물질, 자연물질입니다. 자연물질은 사람이나 동물에서 우리가 가져오는 것으로 주로 이제 지방이나 콜라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콜라겐을 다시 이제 나누면은 돼지 콜라겐이 있고 소 콜라겐이 있고 사람의 콜라겐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보바인 콜라겐은 아테콜의 보조제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돼지 콜라겐은 에볼런스라는 필러로 출시되었다가 지금은 이제 폐기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방세포는 우리 몸의 바디라든가 사이에서 우리가 채취를 해서 성공적으로 수십 년간 현재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합성된 물질인데요. 주로 화학적이나 생물학적 유기 물질이 되는데 주로 이제 히알루론산, 실리콘, 칼슘 아파타이트, 그 다음에 폴리렉틱 애시드, PCl, 폴리아크릴아마이드, 아쿠아미드 뭐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쓰는 히알루론산을 보면 이게 선상으로 폴리머입니다. 폴리머고 N아세틸 글루코사민과 글루코로닉 애시드가 연속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그런 것이 되어 있고요. 이것이 좋은 점은 잘못 주사가 되었거나 할 때는 히알루로니다제로 즉각적으로 녹일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우리가 쓰는 아테콜 같은 경우는 뇌 쪽에는 메칠 메타크릴레이트 파티클이 있고 이것을 이제 보바인 콜라겐이 둘러싸고 있는 이런 필러가 있고 FDA에서는 지금 현재 22개의 필러를 승인을 했지만 실제로는 점점 더 많은 것이 이제 승인이 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히알루론산을 보면 히알루론산에는 우리가 잘 아는 레스틀렌, 그 벨로테르, 주비덤 이런 것들이 있고 미국에서 발매되는 엘레베스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PLLA 성분은 스컬트라, 칼슘은 레디어스, 그 다음에 PMMA는 아테콜 혹은 아테필, 그리고 아테콜, 아테필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과거에 많이 쓴 콜라겐 필러는 자이덤, 자이플라스트, 코스모덤, 그리고 에벌런스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 필러의 인디케이션과 컨트라 인디케이션을 보면 필러는 주로 이제 얕거나 깊은 주름을 이제 개선시키는데 주로 사용을 되고요. 혹은 이제 선천적이나 후천적으로 소프트 티슈가 이렇게 꺼져 있는 디프레션 돼 있을 때 이것을 채워주는 역할을 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필러는 주로 이제 볼륨 리플레이스먼트로 많이 쓰게 되고 있고요. 그 이제 얼굴의 페이셜 컨투어링을 맞춰 준다든가 링크를 교정한다든가 손을 이제 리주비네이션 한다든가 이런 목적으로 쓰고 있고 또 얼굴이나 이런 데 이제 에시메트리가 있을 때 이것을 맞춰주고 어떤 콘제니탈하게 본이라든가 안소프트 티슈의 디펙트가 있을 때 이것을 이제 교정해 주는 것이고 질환으로 보면 스크레로덜마라든가 롬버그 디지즈, 페이셜 리포디스트로피 같은 경우에 이것을 교정해 주는데 특히 이제 페이셜 리포디스트로피는 주로 이제 면역 질환, 에이즈 같은 그런 경우에 이제 이것을 치료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입술에도 사용할 수 있고 또 소프트 팔레이트로 오멘테이션에도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부작용으로서는 어떤 제품에 대해서 하이퍼센시티비티가 있거나 브리딩 디스오더가 있거나 아니면 시비어한 알러지가 있을 때는 사용하기가 좀 곤란한 그런 문제가 있고요. 이제 파티클이 이제 강한 폴리메타크릴레이트, 다시 말해 아테콜 같은 제품들은 입술의 뮤코자 같은 데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고요. 또 PMMA나 이제 PLA, 다시 말하면 스컬트라 같은 것은 하이퍼트로픽 스카라든가 켈로이드 환자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안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